안녕하세요,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리포트하는 시간 또 돌아왔습니다. 매일같이 리포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또 노하우를 서로 공유해 나가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이야기 드리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자, 주가가 눌림이 오든 하락을 오든 양봉이 뜨지 않으면 절대 반등하지 않는다.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종목도 어떤 내용이 좋은 종목이든 앞으로 실적이 좋든 이슈가 있든. 자, 그런데 음봉이 계속 뜨고 있습니다. 거기서 매수 잡는 분들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들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잊지 말으셔야 될 거는 이게 우리가 쌀 때 사야 된다고 생각해서 계속 음봉 들어오면 매수를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단 양봉이 들어와야 반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승 시그널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양봉 없이는 절대 상승 시그널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잘 그 철학처럼 가지고 계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양봉 뜨고 다음날 상태를 꼭 확인하고 분할 매수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눌림이나 우하락일 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정배열에서 21 이평 타고 갈 때는 어떻게 돼요? 예, 반대로 보면 멍이 뜨는 날 잡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거 아주 간단한 지론인데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일단은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낮은 밸류에이션으로 평가받은 것들, 또 이런 것들이 존재할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여러분, 목표가라는 것은 왜 주어지는 것 같습니까? 이게 트레이딩 타겟 프라이스랑 타겟 밸류에이션 목표치는 좀 다릅니다. 밸류에이션 가지고 12개월 포워드로 뭐 예를 들어서 20만 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최고 밸류에이션을 갖다 준 게 20만 원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거기 도달되고 나면 업사이드가 존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가려고 그런다고 하면 새로운 예를 들어서 업사이드에 관련된 리포트나 실적이나 내용들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라든지 쉽게 말하면 액티브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좀 실력 있는 투자자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들은 20만 원에서 10% 정도 업사이드가 더 있다고 치더라도 아예 그거 보려고 합니까? 그죠? 이미 20%나 30%, 40% 주가가 업사이드로 올라와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업사이드 스펙이 작으면 어떻게 돼요? 차라리 거기서 글쎄요. 치고받고 공략하는 것보다는 주가를 확 눌러버리고 다시 한번 매수 잡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케이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은 곳이라도 어떻게 돼요? 항상 다운사이드로 30% 정도는 존재하는 것을 생각을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컨센서스라는 게 왜 중요한 거냐면 컨센서스에 도달된 목표치까지 도달됐다고 한다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수익 실현을 과감하게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올라갈 정도 판단을 내린다고 한다면 정말로 예를 들어서 그 테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로 형성이 돼서 매크로 지표도 좋고 다 따라줘야 되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선 대부분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삼성 SDS든 여기 오늘 이야기 드렸던 삼성전기든 CS윈드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그런 거예요. 삼성전기가 예를 들어 실적이 아주 나쁜 건 아니고 글쎄요. 앞으로도 전망은 좋습니다. 근데 2023년도 같은 경우는 계속 어떻게 돼요? 13만 원, 16만 원 이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거리지 않습니까? 왜? 거기서도 그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아, 올해는 여기가 끝이구나. 그럼 여기서 그래서 수익 실현하고 다시 눌리면 다시 잡고 이런 개념들이 존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레벨업이 된다는 것은 아, 올해는 포워드 가이던스가 전년 대비해서 50% 이상이네? 그러면 더 밑으로 내릴 만한 이유가 없는 거죠. 저점을 높여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위쪽으로 스펙이 열려버리는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쓸데없는 소리 많았다고요? 그래도 이거 되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가지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정리하고 다시 또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잔소리가 많아지면 내용은 길어지긴 하는데 그만큼 투자할 때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개인적으로 트레이딩 목표가 하고요. 그 다음에 TP 하죠. 컨센서스 TP는 되게 다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달되면 다 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걸렸네요. 쓸데없는 얘기라고 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삼성전기하고 CS윈드 뭐 거의 곁들여서 있는 게 CS 베어링에서 자기 같이 언급을 해드리긴 할 텐데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제가 2024년도가 상당히 좋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낮은 구간은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222평선 아래쪽에서는 매수해줘도 되고요. 그 윗단에서는 굳이 뭐 매수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항상 222평 아래쪽에 내려오면 이제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이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이야기 드릴 거고 삼성전기는 올해 아마 주가가 제가 볼 땐 가장 높은 폭으로 상승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삼성전기는 제가 중장기 포트폴리오로 이야기 드리고 있는 내용이라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적응해서 대응해 나가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풍력은 내용보다는 금리가 훨씬 더 지금은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풍력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동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길 바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이슈가 올해 나타나긴 하겠죠. 5월이나 6월쯤에. 어제 그 파월 장관이래. 파월 의장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 올해 3번 정도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들은 그만큼 우리가 확신을 하긴 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네,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먼저 삼성전기부터 진행을 할 텐데요. 그 전에 잊지 말아셔야 되는 건 좋아요, 구독, 채널의 유료 회원 가입입니다. 오늘 그 유료 회원들을 위한 전용 채널에서는요,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리뷰를 해드리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부터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의 가장 핵심은 올해 2분기 이후부터가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포인트는요, 베트남 공장 돌아가는 게 2분기부터 가동 예정이 되어져 있다고 제가 아마 12월 달 중에 리뷰 한번 드릴 때 이야기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 표로만 간단하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2023년도에 우리 실적, 2022년도의 실적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2022년도고요. 이게 2023년도입니다. 증가율 폭에서 생각해 보면 이 정도 차이가 많이 났다. 그 다음에 그 영업이익 부분에서도 그죠? 상당히 많이 차이 났잖아요. 1조 1천억대, 2천억대 가까운 것이 6,300억 정도밖에 났지 않았습니다. 영업이익이. 근데 2024년도 포워드 한번 볼까요? 매출 증가되는 거 맞죠? 영업이익도 증가되는 게 맞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많이 하냐고? 컴포넌트 부분이 엄청나게 성장이 될 텐데요. 제가 그 지난해 리포트 드릴 때 부산에 MLCC 공장, 그 다음에 그 MLCC의 용량이 높아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16V 이상인 거, 16V, 24V, 베트남 공장, 이런 것들 이야기 드리면서 이야기 드렸는데, 그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들어가는 구간이 이제 실적이 나오는 게 1분기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것들 신제품들 나오는 게 적용되는 구간이 올해부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반도체 부분에서 새로운 모델이 출시가 돼야 되는 것들인데 그게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나가는 내용들이 우리가 실현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주가의 업사이드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도요, 2022년도 수준으로 다시 복구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되네요. 2023년도 지난해 평균적인 주가의 모습은 한 14만원 정도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저기서 업사이드로 얼마 정도 보셔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을까지 지금 타겟 프라이스 나오는 거 컨센서스 프라이스입니다. 18만원 찍혀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저는 뭐 좀 더 높게 보긴 했는데요. 자, 그렇다 치고 나면 우리 18만원으로 봅시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쯤 내가 이 종목을 투자를 해나갈 수 있을지 오늘 처음 보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이 드니까 저는 지금 평균적으로 한 13만원 한 초반대가 이제 매수 단가로 평균이 조절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많이 수익을 내고 좀 많이 좀 조정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런 것들 이야기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 이런 거 밸류에이션 부분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이겠죠. 자, 그럼 주가가 여기보다 더 올라가는 부분이 나타나겠죠. 얘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봐줘야 됩니까? 글쎄요, 15, 16 이 정도 수준까지는 가야 되는데 이 정도로 나타난다는 건 여기서 주가도 반응해서 같이 올라가 주면 그것이 결국은 밸류에이션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8만 원 이상 보고 있어요. 20만 원은 충분히 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거의 이제 3분기, 4분기 가야 되는 과정까지 좀 기다려 줘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5년도 포워드 가이던스는 좀 오히려 예상치를 갖다 좀 낮게 잡았습니다. 사실 이거는 삼성전기에서 나타나는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2023 연도별로 보면 올해가 피크점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려를 하시고 저 대응을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같은데 삼성전기를 거래를 하셔야 됩니까? 예, 저 같으면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올해 한 번만 딱 정리하고 다음으로 다른 것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이 종목 가지고 계시는데 만약에 마이너스를 보고 계신 분이거나 좀 물려에 계신 분들 같으면 시간을 두고 인내심 가지고 가시면 충분히 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보면 사업부별로 보면 컴포넌트 부분이 가장 매출이 많이 나타나는 곳이고 증가분이 많이 나타나는 건데 포인트가 어딥니까? 자 보세요. 제 2분기부터 공장 가동 제대로 돌아가는 것들이 나타날 거다라고 했는데 여기 이 부분입니다. 2분기하고 3분기. 그러면 주가는 항상 뭐 선반영한다고 하는데 보통 한 분기 정도 먼저 움직이니까요. 지금쯤이 어떻습니까? 낮은 구간 1쿼터에서 낮은 구간이 4쿼터 매출이 어떻습니까? 가장 워스트했습니다.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분기, 4분기 실적하고 1분기 넘어가는 이 구간이 2024년도에선 가장 낮은 구간이 되어져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기가 좀 거래하기 어려운 거는 무거운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글쎄요. 전체적인 예를 들어 사이클이 사이클 비즈니스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흘러 돌아가는 시점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어쨌든 반도체 업황하고 자동차 부분, 광학 솔루션 뭐 이런 것들 다 같이 올라가 줘야 되는 건 맞긴 합니다. 뭐 패키지 부분은 그냥 적정하게 앞으로도 올라갈 것 같아요. 패키지 부분도 올 지금 1분기가 가장 안 좋은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부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 개선되는 부분도 나타나고요. 항상 보면 이게 4분기 정도가 이런 전기, 전자 이쪽 같은 소재, 부품 이런 것들 중에서는 비수기가 많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나 모든 걸 시행을 할 때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기획을 세우고 그걸 실행을 하고 저도 뭐 회사를 다녀봤지만 웬만한 회사들도 대부분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쪼여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서로 실적을 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쓰죠. 1분기 때는 회의하기 바빠요. 아마 지금 뭐 1월 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임원들이나 뭐 회의하고 목표 설정하고 발표하고 뭐 아직도 그런 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예, 충분히 그런 부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기의 스펙을 한번 볼까요? 이게 주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과거 동안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이렇게 나중에 221위평 아랬죠. 이런 구간 들어오는 구간들이 매수하는 구간이다. 지금도 조금 더 눌리긴 하겠죠. 그래서 그죠? 1분기 실적 발표 나오고 거기가 최하. 그래서는 삼성전기가 실적 발표가 잠깐 체크를 못했네 깜빡해서 실적 발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 부분 나오고 나면 그때부터 매수 잡으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펙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구간을 갖다 어떻게 됩니까? 통과해 나가는 구간이 올해 2024년도에 나타날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제가 말씀드린 이 선이 221 이평이 조금씩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은 보고 있습니다. 자, 처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강하게 뚫고 올라오는 게 나왔잖아요. 이게 첫 번째 시그널입니다. 이렇게 스펙을 두고 가는 것들은 뭐 바닥은 뭐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 제가 볼 땐 추가적으로 많이 하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끝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매수 포인트 잡아주시는데 뭐 보고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양봉 보이지 않으면 매수하지 않는다라는 거 절대 원칙으로 좀 잡고 가셔야 됩니다. 이 얘기 앞으로 계속 해야겠어. 오늘 리포트도 이렇게 또 드려보면 또 오늘 사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건데 아닙니다. 저 양봉 보고 그 다음날 상태 보고 이렇게 사셔도 괜찮습니다. 왜? 자, 13만 원에 사든 14만 원에 사든 15만 원에 사든요. 목표 보는 게 만약에 18만 원, 20만 원 이 정도 보고 가신다고 한다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만 생각해요. 자, 보는데 14만 5천 원 이하 쪽에 이 구간에서 사시는 건 나쁜 거 아니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작년도 대비해서 최소 영업이익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6천억대에서 1조 천억대로 올라가는 부분. 뭐 제가 보니까 한 전년 대비해서 65% 정도 이상 나오니까 주가도 뭐 그 정도는 반영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BER도 보니까 그 정도 움직이는 거 보니까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올해 끝까지 가다 보면 이렇게 무거운 종목을 작년에도 거래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삼성 SDS. 자, 저희가 삼성전기 얘기될 때는 이게 박스권으로 움직인다는 의견을 제가 이제 전환합니다. 어떻게 되면 이제 우상향으로 가야 되는 리포트로 전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거래하실 때는 그런 개본 올해는 그렇게 보셔도 된다. 그럼 2025년도 넘어가면 그땐 다시 지금 현재 포워드 가이던스로 보면 박스권이에요. 자, 그러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보면 그 12개월 포워드나 이런 걸로 타겟 프라이스 존재하면 그 밑으로 또 눌러줘야 되잖아요.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적어도 뭐 한 20% 정도 눌러주고 20% 올라오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업사이드로 올라가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하방보다 이 구간을 갖다 훼손해 버릴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어딘가에서 매수가 들어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고점 포인트 보시고 그다음부터 시작하셔도 늦지 않는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13만 원대 중반, 뭐 초반 13만 4천 원이면 어떻게 됩니까? 예, 초반으로 봐야 되나요? 예, 많이 잡아놨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평균 매수 단가 조절을 하는 방법도 지리지리하죠. 거의 뭐 저도 뭐 지금 6개월째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저도 이런 거 중장기 종목 포트폴리오를 갈 때는 말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그냥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모아가는 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매수를 해 나가는 쪽이 훨씬 더 좋죠. 내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시드머니 이런 것들은 제가 보통 쿼터별로 다 좀 진행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 주시면서 가면 어떨까? 내용을 공유해 봤습니다. 머니케어 뉴스가 장기적으로 성장과 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머니케어 뉴스의 리포트를 통해 도움이 되신 분들의 채널 기본 멤버십 가입입니다. 멤버십 분들을 위해 24년부터는 회원 전용 방송으로 케어맨 투자 종목 공유와 선별적으로 좀 더 유망 종목 리포트 및 리뷰를 진행합니다. 아마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CSN드에 대한 Q&A가 좀 들어왔습니다. 이야기 한번 드려보면요. CSN드는 이제 기업의 실적 뭐 이런 내용들도 중요하긴 하겠죠. 그런데요. 뭐 일단 정치적인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금리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CSN드는 결국은 풍력 대단지입니다. 하나 들어갈 때마다 예를 들면 대부분 BF를 일으켜서 진행을 하는데 금리가 인하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쭉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지난 한 달을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12월 달에 CS윈드 같은 경우는 자, 주봉이 양봉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매수하셔도 됩니다. 그때가 한 4만 5천 원, 5만 원, 요 정도 사이였을 때 그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때도 제가 이야기 드렸어요. 트레이딩 포인트는 단기는 6만 원이었고 7만 원은 넘기지 않습니다. 7만 원 정도 쪽에 가면 수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아마 뭐 주가가 10만 원 정도 찍을 때 눌리신 분들 같은 경우나 이런 분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출구 전략을 잘 고민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금리 인하가 사실은 그런 거죠. 그런 것들 잘 활용해야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뭐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왔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도 실질 금리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바닥선에서 자리가 잡혀갈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 당선이면 일시적인 조정이 오는 건 당연히 나타나겠죠. 그 점을 예상하고 그 전에 무엇인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땐 지금 예상치가 나오는 게 5, 6월 달에는 어제 사실 그렇잖아요. 파월 의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는 3번 정도가 가능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얼핏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한번 시그널 줘 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나 라고 본 것들이죠. 지금 조정을 받는 건 당연합니다. 왜? 3월 달에 뭐 뻥을 쳤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3월 달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은 없죠. 뭐 미국에서 고용 지표 좋고요. 나머지 경제 지표 괜찮게 나오는데 굳이 뭐 예를 들어 나서가지고 일찌감치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내용들 어쨌든 우리가 꾸준히 이야기 드려왔던 내용이니까 그 점은 좀 빼놓고 보면 자, PS 윈드 같은 경우 결국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와주면 주가가 얼마 정도로 반등 올라오는 걸 봤어요. 우리가 4만 5천 원에서 7만 원 팍 찍어주는 거 이 부분은 봤잖아요. 그럼 지금도 이 부분을 갖다 먼저 생각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트럼프가 또 당선이 되면 조정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높게 봐도 10만 원 이상 보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정치적인 상황은 요거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IRA 그 법안은 10년짜리고요. 트럼프가 무력화시킨다기보다는 앞으로 예를 들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고요. 정말 무력화시려고 그러면 뭡니까?
그 상원에서 60석 이상 의원을 확보해야지 또 가능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는 우리가 추후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쉬운 거는 아니다. 그 내용이 나와도. 자, 그런데요. 이게 뭐 안 내려갈 거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 주가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아니, 금리 때문에 실적이 아주 좋아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올라버려요? 한 번에 예를 들면 4만 5천에 7만 원 찍어버리면 주가 수익률 상당히 높았잖아요. 그런 거, 지금 또 왜 내려요? 뭐, 금리가 예를 들어서 뭐, 특별히 뭐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주가가 내렸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일 때 탈출을 잘 못하시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쨌든 트렌드를 잘 보고 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뭐 자랑하는 건 아니고 제가 7만 원 찍었더니 7만 원 찍고 그냥 꼬꾸라지잖아요. 그 점 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트럼프 재임 기간 중에 어쨌든 그 베스타스가 풍력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예를 들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S 윈드 같은 경우도 베스타스의 수주를 많이 받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가 좀 어쨌든 그런 겁니다. 얘네들 주가를 한번 살펴보면 트럼프 재임 기간에도 주가는 하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대세 자체는 크게 변하고 올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올해 같은 경우는 맥스 10만 원을 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트레이딩 해 나가는 건에서 저는 기본적인 목표가 5월달, 6월달, 8월달 이 사이에서 무조건 빠져 나오시기 바랍니다. 라고 생각을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내용적인 부분은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뭐, YY 대비 성장성이나 영업이 뭐 이런 것들 여기 보시면 괜찮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긍정적입니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기본 베이스예요. 다른 것들은 제조업 같은 경우는 저 실적이 잘 나오면 뭐 잘 되네라고 하고 갈 수 있는데 풍력만큼은 금리 정책하고 그다음에 정치적 이슈하고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민간 사업은 대부분 아니거든. 정부 보조금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진행되는 것들이라서 정책이나 이런 것들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부가 예를 들면 이거 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것도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포인트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금리. 두 번째 포인트는 예를 들면 트럼프의 당선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우리가 리스크를 또 안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전이 정리할 수 있는 게 또 3분기가 원래 미국장은 한번 조정이 오죠. 자,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갔던 쉽게 말하면 퀀트적인 입장에서 보면 5, 6월장 안 좋고 9월장 안 좋습니다. 미국도 살짝 눌려가고요. 지금도 사실은 미국장 조정 받는 거 그냥 퀀트적으로 보면 지금이 맞아요. 사실은 네,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면 구정 지나고 나면 좀 괜찮아지겠죠. 자, 어쨌든 여기서 포인트는 그런 부분도 좀 살펴보시면서 가야 된다. 차트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었는데 그래도 뭐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야기를 드려가도록 해야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실 때 주가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양봉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주봉. 그래서 아마 대부분 분들이 이 정도 구간에서 매수가 끝났을 거다고 당시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턱이 여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더 올라가면 정말 2차까지 길게 보면 여기까지가 끝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해서 잘 빠져 나오시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빠져나온 분은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당연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이거 매수 들어가야 돼요? 뭐가 안 들어왔어요? 양보가 안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더 눌릴 겁니다. 어디까지 오냐면 바로 이 자리까지 다시 오겠죠. 속상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번 레벨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또 얼마까지 올라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또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데, 요번엔 여기죠, 뭐. 예, 1차가 여기고요. 2차가 여기인데, 금리 인하 시그널하고 잘 겹쳐들어서 들어오면, 여기까지 선에서는 무조건 탈출. 여기는 절대 탈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본적으로 보시면 올해 최고 맥스로 보면 8만 원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7만 원 선이면 여러분들께서 탈출을 하셔야 되는 것들을 잘 고민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것들에 대한 얘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실적은 나쁘지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일정 수급량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221 2편 이 윗단에서는 말입니다. 상당히 많이 부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작년도에 붙여버리신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여기. 그래서 그런 부분과 생각해보면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구간은 정도 7만원에서 8만원 사이 정도 들어가는 구간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고 저는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어떤 겁니까? 공략 포인트를 잘 잡아서, 자, 어쨌든 전체적인 시장 컨센서스는 5월, 6월 사이에 금리 첫 번째 인하 시그널이 나온다는 것들이 전체적인 컨센서스라고 생각해 보시고, 그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는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셔야 됩니까? 예, 다음번 양봉이 들어와서 주봉이 양봉 전환되는 구간이 나타날 겁니다. 그 구간 때 어느 정도 예를 들면 평균 매수 단가 잘 조절하시고, 만약에 지금 처음으로 공략하시는 분들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예, 저 구간, 지금 여기 화살표 그어진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포인트 잡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업사이드는 7만원 정도 보고 가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뭐 한 5만원, 제가 볼 땐 정도에서 7만원 정도면 괜찮은 수익률이죠. 30% 정도 충분히 나옵니다. 이상 나오니까 그런 거 잘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아쉬운 건 이걸 질문을 주셨다는 얘기는 제가 12월 달에 리포트 드릴 때 저기서 매수하시고, 그죠? 여기 여기서 아마 제가 아마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계속 리뷰해드렸던 것 같은 기억이 나죠. 저랑 같이 하셨던 분은 분명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왜 이렇게 리포트 많이 줬을까 그때라고 생각해 보면 정말 잘 잡고 나오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렸고, 어쨌든 뭐 그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또 탈출 기회는 또 있으니까요. 너무 쫄지 마시고 전략을 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CS 베어링 하면 뭐 CS 윈드의 자식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바라보시고요. 트레이딩 하는 입장에서는 얘가 더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짧게 치고 나와라라고 말씀드릴 때, 이 부분에 분명히 제가 리포트 드렸습니다. 이거 수익 났을 거라고 하고, 제가 아마 그 게시판에 매도 시그널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 팔아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잘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도 눌림이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양봉 안 뜨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매수할 필요가 없고요. 공략 포인트 아닙니다. 금리가 훨씬 더 중요한 게 되니까 항상 종목을 볼 땐 말입니다. 이게 뭐가 핵심 포인트지? 뭐가 반등이 오는 포인트지?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금리다. 다른 거 필요 없다. 다 때려치고 금리만 바라봐라. 지금은 실적은 포워드가 있어서 나쁘지 않다. 실적 때문에 안 오르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타겟 프라이스 여기까지만 보십시오. 근데 이게 사실 9,000원 밑으로 깨질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자, 그러니까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타겟 하는 기간 정도는 5월에서 한 8월 요 사이에 보시고 가시면 된다. 여기도 보시면 고점 어디서 나왔어요? 자, 5월 그죠? 가 8월 이렇게 요 구간에 여기가 최고 고점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올해도 그렇게 똑같이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고점은 좀 하향하도록 하겠습니다. 221 이동평균선 윗단으로 정리하겠습니다. CS 윈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게 올해는 목표 정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케어맨이었습니다.